안녕하십니까, 공익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9월 모의고사 현대시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번 모의고사는 이 현대시에서, 문학 쪽에서는 이 현대시에서 가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가에 오장원의 종가라는 이 시는 지금 페이지로 치자면 어디냐면 수능특강 296페이지에 나오니까 거의 후반부 그 왜 실전 모의고사 파트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통은 잘 안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가 일단 낯설 거고, 게다가 나이는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하면 최두석 시인은 성에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작가를 연계를 의도하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래와 이야기라는 좀 어려운 시. 아마 제가 그 최두석의 성에꽃 그 우리 수능특강 해설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그 최두석 시인이 이제 수능에 기출된 게 한 두어 번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노래와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연계되는 작가. 그러니까 우리가 연계되는 작가라고 연계되는 작가의 기출 문제들은 좀 한 번씩 다뤄서 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마 각 그 수업 때마다 이 작품은 언제 연계가 됐고 이 작품은 언제가 연계됐고 이 작품은 연계가 되지 않았지만 이 작가의 작품은 언제 연계가 됐고 이런 얘기를 계속 했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거 찾아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낯선 작품을 푼다라고 생각해 보면 수능 특강에 원체 많은 작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는 작가들로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수능에 이미 평가원 시험에 연계가 됐다는 것은 문학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충분히 다시 나올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계되는 작가의 기출 문제들은 한 번씩은 풀어볼 만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의 5장 안에 종가부터 먼저 읽을 건데 연계가 항상 먼저입니다. 얘들아, 연계를 항상 먼저 읽어야 돼. 왜냐하면 연계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가는 거니까. 물론 지금 이 시는 조금 낯설었지만 어쨌든 연계는 연계야. 자, 그러면 31번에 보기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가해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가와 관련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자, 상처를 드러낸다니까 이거 아무래도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 그 다음에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을 준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다시 한 번 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데 이때 종가와 관련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있대요. 그럼 이 종가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의 의미일 가능성이 커. 자, 요거 보시면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자세한 해설은 원하시면 우리 수능특강 해설 강의에 종가라는 작품 실려 있을 거예요. 그 작품 먼저 보시고 여기 오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저는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안엔 검은 기아집 총가가 살고 있다. 충충한 울 속에서 검이 앓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자손들. 자, 검이 앓터지듯 흩어져, 아이고, 잠깐만. 검이 앓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자손들. 다 싸우고 찢어져 헤어져 나가도. 이런 얘기 했어. 그러면 여기서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했으니까 지금 이건 결국에 종가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가의 몰락. 종가가 망했어. 가족들이 몽땅 분열된 거야. 오랫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켜온 신주들은, 자, 이 신주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왜 조상들 이렇게 위패를 얘기하는 거야. 위패. 여기는 이 신주들은, 위패들은, 여기는 신주들은 대거 내 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리어지진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자,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진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사상 위에 늠름이 올라왔는다. 지금 이거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족들은 다 흩어졌지만 요 신주단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게 뭐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종가의 권위와 위계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근데 이 종가의 권위와 위계질서는 결국 지금 평소에는 필요가 없어. 오직 제사상에만 필요한 거야. 평소에는 의미가 없다가 오직 제사에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면 그런 종가 중심의 내용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거겠지, 그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허식이니까.
큰 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 며느리, 칠촌, 팔촌 한데 얼리어 닝닝거린다. 온갖 가족 식구들 다 내려오네. 자, 그 다음에 시집 갔다가 쫓겨온 작은 딸, 과부가 되어온 큰 고모, 손가락을 빨며 구경난 이종언니, 이종오빠, 이런 사람들까지 다 내려오는 거야. 진짜 어마어마한 가족들 다 모입니다. 이 종가에. 한참 쩡쩡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어머니도 남편도 동네 사람들을 곧장 잡아들여다가 동네 사람들 곧장 잡아다 모말 굴림도 시키고 주리떼를 앵기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종가의 권위와 횡포가 있었다 이 말이지. 이해됐죠? 권위와 횡포가 있었다고.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종목사 나무 밑에서 대머리가 반들반들한 달가귀신이 융융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이 달걀귀신이란 건 결국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마을의 풍설이 있어요.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내왔었고 대대로 손손이 아무 재주도 물려받지 못하여. 그러니까 결국에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대대로 아무것도 물려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척이나 무능력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무능력함. 자, 그래서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쩝쩝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자긴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며 살아간답니다.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 지금도 이게 지금 생계 유지에 급급한데, 생계 유지에 급급한 모습인데요. 이것과 함께 플러스 결국에 자기들의 고리대금 없이 살아가는 거니까 아직도 횡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유교적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유교적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이렇게 쇠퇴해버린 쇠퇴한 종가를 풍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시가 되겠네. 자, 이렇게 가시를 읽었으니까 우리 자연스럽게 가 문제 풀러 가볼까? 자, 뒤에 28번 문제 갈게.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 집의 자손들이 검이 앓터지듯 흩어 나갔다는 데서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 아니라니까. 이거 자부심 아니야. 지금 망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가족이 분열됐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이 분열됐어.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 오랫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켜온 신지들이 제삿날 되면 늠름히 알라있는 건 풍자적인 태도. 정답은 2번이겠지, 그지? 3번 동네 사람들이 곧잘 잡아들여 모말 굴림도 시키고 주리떼를 앵겼다는 것은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이 아니라 횡포입니다. 횡포.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려받지 못했다는 데서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태도. 존중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거 비판하고 풍자하는 거라고.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찝찝거리는 종가 영감님이 자기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며 살아갔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선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풍자라고요. 요거는 풍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답이 쉽게 나오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됐죠?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게 저기 뒤에 30번 나오네. 갑니다. 가는 쟁쟁 울리던 옛날과 달게 계신 융융거리나는 마을의 풍설을 통해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자. 감각적으로 드러내서 왜? 요거는 시각, 요거 융융거린다는 것은 청각. 자, 그래서 맞고. 2번.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과 검은 기와집을 통해 종가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가려놓았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검은 기와집이라 하는 거니까 어두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래서 얘도 맞는 말. 그러면 요거 지우고 가는 지금도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이라는데 지금도는 여기 얘기하는 거지. 지금도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도 여기 달걀귀신 융융거려. 그런데 그것이 종가의 불변성을 이야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종가의 불변성이 아니라 여기는 이 지금도는 그때 뭐 한다고? 상처 입은 사람들. 그때 상처 입은 사람들의 사람들의 한과 관련이 있는 거야. 이해됐죠? 왜냐하면 그게 뭘로 남았으니까? 달걀귀신으로 남았잖아. 달걀귀신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도란 말 잘 봐셔야 돼. 항상 잘 들어봐. 항상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시어의 의미,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지문으로 돌아가 봐. 지문으로 돌아가라고. 돌아가서
바로 앞뒤의 내용, 바로 앞이나 뒤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가서 봤더니 이건 종가의 불변상하고 상관이 없잖아. 야, 거기는 지금 달걀깃이 남았다가 종가의 불변상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상처가 깊게 남았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 자, 근데 3번, 4번 잘 모르지. 그래서 일단 5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 이따가 나중에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로 넘어와서 자, 31번 문제. 가는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종가의 이야기가 현실에 이어지도록 연결한다.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거 맞는 말. 됐죠? 자, 2번.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종가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낸다. 이 상처가 그 달걀귀신이라니까? 맞지요? 1번, 2번 다 맞아. 그러면 3, 4, 5번 중에 하나일 테니까 다시 가지고 가야 되겠네. 그럼 28번과 30번은 풀어놓은 상태. 우리는 지금 지문 다시 가겠습니다. 자, 나가기 전에 나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나에서 시와 노래, 잘 봐라. 시가 노래의 성격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 그러면 노래와 이야기를 두 개를 분리해놨단 말이야. 노래가 이야기가 서로 뭐 한다고? 상호 보완하고 있는 거지, 그지? 상호 보완하고 있다고. 그러면 상호 보완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지금 일단 이 말이 그런 거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잘 생각하면서 나시를 읽으면 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노래와 이야기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잘 봐라. 노래는 심장에 있고 이야기는 뇌수에 있어. 자, 분리해 볼게. 그러니까 노래와 관련된 건 동그라미 치고 이야기와 관련된 건 네모 한번 쳐볼게. 처형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서, 노래잖아,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내고, 목청을 떼어낸다는 건 부르지 않는 거야. 부르지 않고 남은 가사는, 자 봐라, 노래는 이렇게 했다지만 남은 가사니까 가사는 이야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은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만 하더라도 여기서 얘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지적한 겁니다. 이야기의 문제점이에요. 이야기는 어떤 것도 하지 못한대. 자, 요건 다 읽고 나면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쥐고 유전해 간대. 그럼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의 필요성이지. 노래를 남길 수 있다 이거예요. 노래를 남길 수 있다.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의 악보를 그리지 않아.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의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어.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잡아, 말은 결국 가사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 말에다가 노래를 박는다는 것은 결국 시 안에 노래에 대한 요소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라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인데? 계속 가볼게.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체는 노래에 쉬던다. 자, 이게 아까 복에서 뭐라 그랬냐면 감정의 과잉이라 그랬어. 그지?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감정의 과잉이야. 감정의 과잉. 그래서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뿐이야. 노래가 아니라 이야기라고.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는 이야기와 관련 있는 거였죠. 앞에서 여기에. 심장은 노래와, 그러니까 이건 이야기, 얘는 노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긴밀하게 결합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결국 이 시에서 노래는 뭐냐 하면 결국에 감동이야. 감동, 감정 이런 거라고. 그래서 아까 감정의 과잉이란 말 썼잖아, 여기서. 그러면 이야기는 뇌수에 박히는 거니까 결국 이성이라고. 즉 다시 말하면 감성과 이성이 결합되어 있는 시, 이런 시가 진정한 시이다 이거예요. 진정한 시다 이거야. 이해됐죠? 자, 그런 의미에서 29번 보세요.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여기서 A는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다 온 결과가 아니잖아. 가사의 결과지 노래는 아니라고. 이야기가 결합되었을 때 단점이 아니라 이야기의 단점이라니까, 노래가 아니라.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 B는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연결. 이야기가 아니라 B에서는 노래를 연결하고 싶다는 거라니까, 말에다가.
그래서 노래가 성격이 약화된 그 말에다가 뭐를 한다고?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정답은 4번이야. 29번 하나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이게 오답률 지금 되게 상위권에 알고 있는데 이거 나시는 이야기하고 노래만 분리만 해주면 되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A는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 이건 그럴 수 있다 치죠. 그 다음에 노래의 회복이 가진 의의를 설명한 거. 이거 의의를 설명한 게 아니네. 틀렸어.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인 겁니다. 자, 그대로 지금 옆에 있는 31번으로 가서 나의 상처가 노래가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를 보여주다. 야, 분리됐으면 어떻게 상처를 주냐고.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는 것은 노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했던 거지 분리된 게 아니라고. 오히려 감정의 과잉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감정의 과잉에서 얻어진 문제점이라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야. 뇌수와 심장의 결합을 희망해요. 이야기도 필요해. 맞죠? 그 다음에 종가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시 창작에 나오는 이야기 활용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봐. 요게 이제 낯선 시를 준비한다는 게 좀 어려운데 이렇게 낯선 시를 준비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일단 연계 교재에 나왔던 거기 나온 작가들의 기출 문제들은 내가 미리미리 조금 풀어봅니다. 알겠죠? 도움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어쨌든 낯선 시는 확정이야. 출제가 확정되어 있다고.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뭐가 연계가 되고 비연계될지 모르지만 현대시만큼은 두 작품 나오고 하나가 연계면 하나가 비연계가 항상 나왔단 말이야. 그렇게 70%였을 때도 연계시 하나는 비연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돼 있으니까 평상시에 낯선 시를 할 때 주제를 어떻게 만들 건가. 그러니까 주제를 만드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문학 작품은 앞에 있는 영상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모든 문학 작품은 상황이 중요하니까 최대한 상황에 따라서 화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찾아가는 형태로 이렇게 주제를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낯선 시에 대한 대비를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으로 영상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9월 모의평가 마지막 해설 강의 고전 시각 파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